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국대학교 병원 개원 90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게 된 차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건국대학교 병원이 개원한 지 90주년이 되었는데요. 그 기념으로 EBS 명예 출신 교수님을 모시고 라이브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은요, 건국대학교 병원장님으로 계시는 황대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제28대, 29대, 그리고 현 30대 병원장님으로 6년 정도 이어서 이렇게 병원을 이끌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랜 전통과 함께 수준 높은 치료를 제공해 주셔서 기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원 9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건강 강좌는 이제 대장암 진단과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네.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건국대학교 병원 대장암 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장암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메디컬 코리아 어워즈 대장암 센터 부분에서 이제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배경이 무엇인가요, 교수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2층에 이제 저희가 대장암 센터를 오픈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강 강좌를 잘 못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 환자분들이나 혹은 대장암의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강좌를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고, 또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요새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부터도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와의 접점을 많이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금 카페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이버 네.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네, 계시다면서요. 저희가 직접 환자분들하고 이제 소통하기 위한 창구를 네. 만들었습니다. 회원수도 정말 많아요. 거의 4,500명 정도 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직접 달아주시고. 2010년부터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었죠. 10년 동안 네, 이어서 네, 해주시고 네.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의료진 분들을 초청해서 국제 심포지움도 그러니까 열고 이제 계시고요. 매년 그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이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과 그리고 이제 병원장님의 노력으로 이 대장암 센터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희 강좌 주제는 이제 대장암 진단과 치료예요. 진단과 치료 어떤 내용으로 다뤄주실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좌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강좌를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보니까 대장암을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일단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일단 대장암을 진단받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치료 전까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네,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5대암에서 이제 2019년에 폐암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암도 2년에 한 번씩 이제 50세 이상 우리가 2년마다 흉부 CT를 지금 찍도록, 물론 이제 조건에 맞는 분들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대장암의 경우는 만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 잠혈 반응 검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변에서 이제 피가 나는가, 피가 있는가, 혈액이 있는가 하는 유무를 이제 검사하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촬영을 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장암의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변 잠혈 검사의 채취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한 거를 보면은
체변통의 변을 받아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용기에 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수세식 변기에서 이거를 채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이 분변 자멸 검사가 조금 실용적이지 않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들이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그 폐암 국가 검진하고 동일하게 2019년부터 지금 시범 사업으로 50세부터 74세까지 약 2만 7천 명 대상으로 지금 대장 내시경을 아예 대장암 검진 방법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50세라는 그 기준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은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나이 분포를 보니까 이게 50대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은 50대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연령대, 전 연령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0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이제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50세보다는 적어도 40대, 그러니까 뭐 좀 양보해서 45세부터는 최소한 대장암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이제 곧 이 대장암 검사의 그 연령도 낮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분변 자멸 검사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대장암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는 20% 내지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대장암이 있더라도 70~80%의 환자는 놓칠 수가 있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분변 자멸 검사는 이제 그러니까 채취하는 것도 좀 불편한 데다가 정확성도 떨어지고 하지만 값싸고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암하고 위암에 그러면 지금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대부분 그 대장암하고 위암 수가 이제 환자 수가 매년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새로운 환자가 약 3만 명 가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1999년 암 등록 사업을 시작한 첫 해입니다. 이게 1999년에 암 등록 사업을 처음 시작해 갖고 대개 3년 전 데이터가 이제 가장 최근 게 되는데 지금 2018년 데이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99년도에 대장암 환자가 1년에 약 9,700명 정도였는데 2012년에 보면 3배가 늘어서 한 28,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암 환자는 1999년도에 2만 명 정도 했다가 2012년에 약 3만 명으로 약 1.5배. 즉 같은 시기에 대장암은 약 3배 이상 환자가 늘었다 그러면 위암 환자는 약 1.5배 정도가 늘은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대개 28,000명, 29,000명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대장암의 환자는 이제 위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환자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장암은 또 상대적으로 성비가 좀 성비 차이가 적은 암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암 같은 경우는 폐암도 마찬가지지만 남성 호발암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비가 한 2대 1쯤 된다 그러고 간암의 경우도 한 3대 1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여성 호발암이기 때문에 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대장암은 한 1.5대 1쯤 되기 때문에 이런 흔한 암 중에서는 그래도 남녀 성비가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장암이 환자가 늘어나는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12년까지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2018년까지는 거의 정체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자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에 대한 설명은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의 그 급속한 고령화가 결국은 대장암 환자를 늘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서구식 생활 패턴이 결국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운동량이 적으면서 이제 고지방식, 고열량식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결국 그런 생활 습관의 어떤 변화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국가 검진이라든지 개인 검진의 이 검진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 또 발견되는 그런 찬스가 많아진다, 이제 기회가 많아진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은 어떤 경우가 위험 요소냐, 어떤 경우가 이제 위험도가 높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고령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연령, 나이가 들수록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대장암 가족력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데이터상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적어도 1.6배에서 1.8배 정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본인이 대장암을 앓았거나 선종을 갖고 있는, 용종 중에도 이제 선종을 갖고 있는 과거력이 있을 때는 대장암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 늘고는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같은 그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도 대장암 위험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형 암이라고 하는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의 경우도 대장암 위험 요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이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늘어나면 결국 대장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대장암 진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의 제일 첫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검진을 받던지 이제 분변 자멸 검사 양성이 나와서 대장 내시경을 받고 난 다음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자, 바로 이런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을 때 이 용종의 크기가 좀 크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용종 절제술을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3mm가 안 되는 크기가 작은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띄어내면 되겠지만 3mm가 넘어가게 되면은 대장 두께가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잡아떼다가는 이제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 용종을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약을 넣어가지고 용종을 들어 올리고 용종을 들어 올리다 보면 이제 정상 점막하고 경계가 이렇게 보이고 또 이 용종의 어떤 표면도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들어 올린 다음에 이런 갈고리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이 갈고리를 씌운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끊어내게 되겠죠. 그럼 이제 끊어낸 걸 가지고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흔한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큰 조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리프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래 들어보고 밑에 크기는 크지만 이 뿌리가 깊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내시경으로 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것도 뛸 수 있겠나를 봐서 밑에 아까 그 용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좀 들어 올려 봅니다. 들어 올려 보면 이게 많이 들어 올려진다 그러면 뛸 수 있겠구나, 크더라도.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전기 소작기의 그 박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소작을 하면서 박리를 하는 기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출혈을 적게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부분을 이렇게 싹 들어 올리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 올려가지고 근육층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내시경으로 용종 절제술을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뛰고 난 뒤에 이제 출혈이 혹시 있을까봐 우리가 이렇게 클립이라 그래가지고 해머클립이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봉합을 해주고 해서 출혈도 막아주고 구멍 나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 이런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 띄어낸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선종들이 있고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대장의 선종들은 암 조직이 숨어 있는 이제 선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봤는데 이렇게 이런 혹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혹의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한 일주일 내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한 뒤에 이제 암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환자분께는 대장암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대장 내시경 하는 장면인데 우리 그 수화기 내시경 센터에서 지금 이선영 교수님이 지금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위내시경을 할 때는 환자가 이제 입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 얼굴이 이제 시술자의 얼굴 쪽으로 가지만 이제 우리 대장을 할 때는 항문 쪽을 들어가야 되니까 환자나 의사나 다 이제 카메라 쪽, 모니터 쪽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하게 되고 가장 이제 처음 검사가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미경 본 대장암 조직하고 정상 조직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정상의 대장 조직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대장의 암 조직입니다. 선암이라 그러는데 선암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제 샘물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암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 선암도 선암의 이 대장의 이 샘물 모양이 그 모양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느냐, 좀 찌그러졌느냐, 아예 그런 모양이 없느냐에 따라서 분화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왼쪽 위에 있는 세포 모양은 이제 그런 골격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분화도가 좋다. 그 오른쪽에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분화도가 그냥 보통. 그다음 밑에 있는 사진은 그런 골격 자체가 이제 다 허물어져서 분화도가 좋지 않다. 그래서 분화도가 좋지 않을수록 사실은 악성도가 더 이제 높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수하게 점액질이 많은 점액성 선암이 있을 수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점액성 선암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인한세포형 암인데 이건 이제 대장암에서 흔하지는 않습니다. 위암의 흔한 암인데 이게 이제 가끔씩 대장암에서도 보이는 세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인한세포형 암도 악성도가 이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장암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혹의 일부나 아까 용종 뛰듯이 전체를 다 띄어냈는데 현미경으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한테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가장 처음에 이제 질문하시는 거가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 몇 기예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대장암이라고 지금 확진은 받았지만 대장 내시경으로 혹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몇 기라는 것은 이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몇 기는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대장 내시경으로는 혹이 있다 하는 것밖에는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로 암이 확인이 됐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대장암 병기,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을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CT죠. 컴퓨터 촬영인데 역시 이제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림프절이라든지 복막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CT라는 게 간에 대해서는 MRI보다 조금 해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전이가 의심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간의 MRI를 우리가 촬영해서 CT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의 다른 곳에 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ET나 PET-CT라는 것을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하게 직장의 MR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CT는 직장 모양을 이렇게 잘 볼 수는 없는데 직장 MRI는 이제 직장에다 코일이라는 걸 넣고 찍기 때문에 직장의 모양이라든지 혹의 모양, 그 다음 직장 주위 림프절 같은 것들이
CT보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영상이 돼서 직장암의 경우는 직장 MRI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하지는 않은 전이지만 머리로 가는 뇌전이라든지 뼈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뇌전의 경우는 머리에 CT 혹은 MRI를 찍게 되겠고, 뼈로 가는 경우는 이제 골주사라고 하는 건데 본스캔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 이것도 이제 펫스캔처럼 동위원소를 쓰는 그런 검사들인데요. 그런 거라든지 척추에 어떤 전이가 있다 그러면 MRI 같은 걸 찍어봐 가지고 우리가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병의 진행 정도를 우리가 치료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병원에 있는 이제 대부분 CT 기계나 PET 기계나 거의 모양이 이렇게 유사한 통으로 되어 있죠. MRI도 그렇고 PET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ET를 지금 찍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병기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마취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기존 질병의 유무,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 혹은 활동성 결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조절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기존 질병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드시는 약, 복용하는 약 중에 이제 혈전 방지제, 특히 이제 이런 거는 혈전 방지제는 지혈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에 이런 약제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한 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갑상선도 그렇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신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스테로이드를 보충을 해주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고, 갑상선도 마찬가지로 수술 전까지는 계속 복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약제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 그다음에 폐기능, 마취를 위한 폐기능, 심장을 위한 심전도 검사, 이런 기본적인 검사는 결국 수술과 마취를 위한 이제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CT 이제 환자분을 하나 저희가 보는 건데, 화살표 노란 걸로 보이는 게 이제 CT에서 하행결장이 두꺼워진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이제 하행결장을 우리가 가로로 찍은 CT 사진에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에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 몸을 단면으로 찍어서 그 하행결장이 두꺼워진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화살표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림프절이 부어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림프절이 이제 부어 있다 그러면은 림프절 전이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림프절이 전이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기를 보통 3기라고 추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CT와 MRI의 간전이 사진을 비교를 한 겁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CT 사진의 그 간전이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거기인데요. CT에서 보면은 조금 이게 까만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범위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래 MRI를 두 개를 보면은 특히 오른쪽 아래 MRI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간전이의 크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전이 있을 때는 MRI가 조금 더 정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장 MRI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직장 근처를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꼬리뼈가 되겠고 중간에 직장이 보이고 앞에 방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보인 부분이 이제 항문의 끝에 가까운 그 직장에 암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부에서는 이렇게 CT를 찍게 되면 여기 눈송이처럼 보이는 이 하얀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전부 폐전이가 되겠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폐전이가 굉장히 다발성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CT도 찍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뼈전이를 알기 위해서 뼈 골주사 혹은 본스캔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방향사선 동위원소 쓴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좀 진하게 까맣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 뼈전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척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MRI를 찍어서 척추의 요추 부분에 3, 4번에 이렇게 전이가 있는 것을 MRI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물게는 이제 머리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3기 구불결장암 수술하고 17개월 후에 이제 머리에 전이가 발생을 했고 이 MRI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같은 환자의 이제 MRI 사진인데 왼쪽 사진은 이제 치료 전, 그러니까 이제 치료 전에는 상당히 이제 부어서 혹주의가 시커멓게 돼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그 부종, 그러니까 부은 게 가라앉으면서 다시 뇌의 모양이 제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펫CT인데요. 아까 그 하행결장암 환자의 펫C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행결장의 페트 그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이거는 개복 수술하는 장면을 찍은 건데 우리가 이제 대장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조직을 우리 병리과 선생님들이 이제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대장을 고정을 한 뒤에 이걸 호르말린에 이제 그 고정을 해가지고 잘 고정을 한 뒤에는 다시 이제 염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한 뒤에 이렇게 토막을 내서 우리가 이제 종양이 있는 부위를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염색을 하고 다시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염색을 한 걸 가지고 다시 현미경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서 혹의 깊이와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뒤에 최종 병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의 이제 수술 조직 표본입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화살표 부분이 이제 대장암 조직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약 5cm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 앞뒤로 이제 정상 조직을 많이 띄어냈고 이 노란 부위는 장간막이라 그래서 이제 림프절이 여기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과 림프절을 같이 띄어내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크기가 5cm고 침범 깊이는 근육층을 관통했고 절단면, 잘라낸 면에는 암세포가 없었고 림프절 17개 중에 암세포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병기는 2기 A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림프관에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이제 이건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2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3기 보조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결국 치료가 완료가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전이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전이는 왼쪽 사진은 CT가 정상 CT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대장암의 다발성 간전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까만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환자도 이제 한 10년 이상 되신 분인데 이제 가운데 저렇게 크게 대장암 전이가 있어가지고 CT 사진이고 MRI 사진입니다. 너무 커서 이제 항암제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써서 줄인 다음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건 펫 사진인데 항암제로 줄여서 간을 약 3분의 1을 절제를 하고 10년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와 MRI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CT고 오른쪽에 있는 게 MRI인데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MRI가 명확한 크기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조그만 것들도 오히려 MRI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CT보다는 MRI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CT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오히려 MRI에서는 전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간 전이가 있을 때는 MRI가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음 폐전이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일반 가슴 사진에서 이 정도 나타날 정도면 굉장히 이제 많은 전이가 있는 거고요. 다발성 폐전이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환자의 왼쪽은 흉부 엑스레이고 오른쪽은 흉부 CT인데 이렇게 이제 저 위치에 대장암에 폐전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흉부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대장암 수술 2년 4개월 뒤에 왼쪽에 보시면은 우측 하부에 2.3cm 정도의 폐전이가 있어서 이걸 절제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 또 3개월이 지난 뒤에 왼쪽에 또 8mm 정도 폐전이가 있어서 절제 수술을 했던 이제 그런 환자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직장암의 선행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암을 이렇게 단면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직장암이 직장 벽을 뚫고 얼마나 통과를 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MRI를 보게 되면 저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직장암이 튀어나온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고요. 직장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직장암 수술 전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이제 하기 전과 한 후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직장암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기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그런 치료를 마친 후의 대장 내시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사그러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왼쪽 사진이 치료 전인데, 역시 두껍게 하얀 부분이 보이고 있고 화살표처럼, 오른쪽에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하고 났더니 예전 모습처럼 매끈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이렇게 수술을 했더니 이제 암 조직이 거의 다 사그러들었고, 남아있는 암은 없던 걸로 그렇게 나온 그런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용종을 띄었는데, 용종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작은 용종이었는데 거기서 암이 나왔으니 이거 어떡하죠? 그러고 이제 그냥 대학병원, 우리 대장암센터로 그냥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횡행결장에 이렇게 조그맣게 용종인데 나쁜지 안 나쁜지 잘 모르지만 용종 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종에서 암이 나온 거죠. 이 환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 띄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다 띄고 났더니 용종 절제술의 조직검사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크기가 한 12mm 됐고, 들어간 층이 점막 하층, 두 번째 층까지 들어갔고, 깊이가 한 1mm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절단면은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를 갖고 띄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림프관의 암세포가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뚜렷하지가 않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까지 갔다. 점막 하층까지 갔다는 게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고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로 그 대장 말고 대장 주위의 림프절에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적어도 한 10% 내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대장을 충분히 띄어내 갖고 그 대장에 남은 종양이라든지 주위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용종을 이미 다 띄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그 환자의 용종을 띄고 나서는 왼쪽 그림처럼 이제 그 어떤 그 파인 부분이 이렇게 확실한데, 한 5주쯤 지났더니 이제 다시 재생이 되면서 이제 점막이 다 덮여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어딘지 수술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전에 그 용종 절제를 했던 부위에다가 다시 대장 위치를 표시를 하고, 그 표시를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고 CT로 확인을 한 뒤에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우리가 절제를 하면 이제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림프절을 이제 우리가 띄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은 열의 9명은 이제 대개 암세포가 없는데, 그 9명에 들어가서 결국은 남아있는 암세포도 없었고 림프절 전이도 없어서 결국은 이걸로 치료가 완료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그냥 대장암 자체가 먼저 막혀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자가팽창 금속망이라 그래갖고 대장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대장 내부가 종양으로 인해서 좁아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좀 펴주면 환자의 불편함도 덜해지고, 우리가 이제 응급수술을 해야 될 것도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 S 결장암이 대장 내시경으로 보이고 MRI에서 보니까 굉장히 좁아졌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스텐트를 이렇게 그 영상의학과라든지 소화기 내시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텐트를 넣게 되고 그게 펴지면서 이제 우리가 변을 잘 볼 수 있고 그 위에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고 난 뒤에 이제 그냥 단순 복부 촬영인데 이렇게 스텐트가 잘 보이고 있고 펴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스텐트 삽입 후의 직장 MRI를 보시면 이렇게 위에 오른쪽 사진이 잘 보이는데 스텐트가 이렇게 점점점점이 까맣게 보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위에 있던 변들도 다 이제 배출이 되고 환자도 배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관장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서 띄어낸 경우에 이제 그 대장암 조직의 사진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스텐트의 자국이 이제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혹보다는 실제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